오늘 소개할 도시는 포항시입니다. 포스코 다들 아시죠? 한국 철광회사 1위인 포스코가 자리 잡은 도시이며 포스코의 심장인 포항제철소가 있는 도시가 바로 포항입니다. 이렇게 포스코가 포항을 발전시키는데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하지만 사실 포항은 수산업으로 시작한 도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포항은 원래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도 아시나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북쪽에는 영덕군과 청송군이, 서쪽에는 영천시, 남쪽에는 경주시가 접해 있습니다. 포항의 면적은 1128.76제곱킬로미터로 꽤 많이 넓은데 이게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서 네 번째로 넓다고 하네요. 인구는 50만 7,430명으로 경북 내 1위입니다. 인구 50만이 넘으면 특정시가 되고 특정시는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포항은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인구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북구와 남구로 이루어진 2개의 일반구와 4개의 읍과 10개의 면, 그리고 15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과거 흥해군과 이분이 아니고요. 청하군이, 남구에는 과거 연일군과 장기군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눠진 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포항이 동해에 접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관심 없다고요? 아무튼 동해가 접해있기 때문에 항구가 많이 있습니다. 동빈내항, 구룡포, 월포, 칠포 등등 많은 어항이 있어 조선시대부터 갓 잡힌 신선한 수산물들이 과거 포항의 경제를 책임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발달한 수산업 덕분에 일찍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포항이 경북에서 두 번째로 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경북 어민인구 2639명 중 포항의 어민인구는 약 1300명으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선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섬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는 게 함정. 이처럼 항구가 많기 때문에 포항의 항자가 항구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항의 항은 항구의 항자가 아니라 항목의 항이라는 사실. 포항의 지형은 시내, 시외 총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내 지형은 산지와 과거 섬이었던 상도, 하도, 군도, 죽도, 해도를 간척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도동, 대도동, 죽도동, 해도동이 이에 해당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영일만의 수심이 깊기 때문에 간척도 한계가 있어서 산을 깎으면서 도시를 확장했다고 하네요. 시외 지역은 분지 지형과 산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도시의 특성인 바다의 습한 기후와 분지 지형의 시너지 덕분에 여름만 되면 어마무시하게 덥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주만큼은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이 지진이 포항 지열발전소가 한몫했다고 하네요. 지금이야 포항의 교통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좋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는 2000년대 이전에는 아예 없었고 철도는 꼬불꼬불거리는 단선철도였고 국도는 선형이 개판이라 툭하면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개판인 교통사정 때문에 포항에는 기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고 시외 고속버스는 경주를 경유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1970년 포항에 공항이 들어와 한동안 흥하게 되었죠. 그러나 2004년 새만금 포항고속도로가, 2016년에는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고 2015년에는 철로 직선화로 포항에도 KTX가 들어서고 국도는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이 점차 좋아졌지만 반대로 항공교통 수요는 다른 교통에 밀려 수요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화물항인 포항구항, 신항 등이 있어 화물 해상 운송도 적당히 있다고 하네요. 포항시의 산업은 농수산업이 6.5%, 제철도시답게 관공업이 20%, 그리고 서비스업이 73.5%입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높은데 그 이유는 건설업, 전기, 통신, 운수, 공공서비스, 전문서비스 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항은 경북 제1도시답게 소비 수준하고 교육 수준이 도내 1위입니다. 롯데백화점이 포항에 떡하니 있고 대형마트가 무려 5개. 많다. 교육은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 경북에서 딱 2개 있는 과학고인 경북과학고가 이곳 포항에 있어 타 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정도이며 대학교는 이과라면 그 유명한 포항공대가 이곳에 있으니 말 안 해도 알겠죠? 하지만 의료 수준은 다른 대도시보다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포항에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윗동네 경주에는 있는데 좀 만들어주지. 포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유명한 인간개조의 용광로인 해병대 훈련소가 바로 포항에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저는 육군 출신. 그 외에도 해군 1함대가 포항에 있으며 짜잘한 해군 부대도 포항에 많이 있고 추가로 군함 중에서 포항급 초계함이 있으니 말 다 했죠. 산업도시로 많이 알려진 포항도 사실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일단 포항의 큰손 동상으로 알려진 상생의 손이 한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포항 호미곶에 있고 영일대, 칠포, 월포 해수욕장 등 해수욕장도 많이 있습니다. 죽도시장에 가면 갓 잡아 올린 신선한 생선으로 뜬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타지, 특히 대구에서 회를 먹으러 포항까지 올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는 포항에 오면 꼭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물론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 포항은 원래 4개의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근호지현, 퇴하현, 해하현, 지답현 총 4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고려시대 와서 각각 연일현, 흥해군, 청하현, 장기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의 북구의 흥해읍, 청하면, 남구의 연일읍, 장기면에 해당되는 곳이네요. 이 지명은 조선시대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1896년 13도제를 실시함에 따라 흥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군으로 승격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제강점기가 들이닥치게 되고 1914년 일제의 대규모 통합정책인 부군면 통폐합으로 4개의 지역과 당시 경주에 있었던 기계, 신강, 죽장 지역을 묶어 포항의 앞바다의 영일만을 따 영일군이라는 지역으로 합쳐버립니다. 같은 해 연일군 북면 지역과 흥해군 동상면 지역이 병합되어 그 당시 포항창의 포항을 따서 포항면으로 합쳤으며 1931년 포항면이 포항읍으로 승격됩니다. 해방 후 1949년 그동안 수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포항읍을 포항시로 나머지 지역을 영일군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 45년 분리되어 있다가 1995년 도농복합시 정책으로 포항시와 영일군은 포항시로 합쳐졌으며 제철소 덕분에 인구 50만을 넘겨 경상북도 최초로 일반구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4개로 나눠졌던 지역이 포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수산업으로 한창 성장하던 포항은 1967년 2차 경제개발계획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1968년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을 설립, 1973년 포항제철소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포항제철소 건설에는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가야만 했는데 세계은행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수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난관에 처한 포스코 설립자 박태준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대일 청구권 자금을 끌어들여 결국 제철소 건설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의 예상과 달리 포항 제철소의 생산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으며 1973년 연간 103만 톤 규모에서 1981년 연간 850만 톤 규모로 확장 공사를 했고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서 전라남도 광양에 광양제철소까지 지어서 확장했다고 하네요. 포항제철소의 성장과 함께 포항 역시 미친듯이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경주를 제치고 경북 동부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되고 제철소에서 생산된 철을 가공하는 공장들도 근처에 생기기 시작하여 포항은 점차 공업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항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경상북도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인 영일 신항만을 개항하고 공업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저 칙칙한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제철소에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경을 보여주고 다양한 축제들과 기존의 관광자원과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의 이미지의 변신은 훗날 포항시 전체, 아니 경상북도 도내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